자, 반갑습니다. 1월 30일 적풍의 증시 풍향입니다. 지난 영상이 20일이었으니까 열흘 만이네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사실 오늘 내린 게 그렇게 많이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시장 점검 한번 해보고 이제 다음에는 뭘 봐야 될지 다음 테마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은 AI 챗봇, 우리 이제 인공지능 테마가 거의 열풍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우리 TV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카톡방이나 어플 통해서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제 추천주 중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가 이제 솔본, 그리고 핀텔, 오픈베이스 드렸는데 전부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어요. 다 이제 많이 올라서 솔본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이제 4,900원, 5,000원 받던 종목인데 지금 6,000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핀텔도 이제 10,000원 받던 종목인데 오늘 10,000원을 좀 뚫었단 말이에요. 잘 갔고, 제가 8,000원대 드렸던 종목이니까 아마 대부분 한 20%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는 한 10% 정도 목표 드려서 목표 도달했고, 지난번에 여기 목요일날 못 파셨던 분들은 기다리면 또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야, 인공지능 챗봇 아니면은 진짜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인공지능 테마를 추천드렸던 시간을 보면은 거의 한 달, 두 달 전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고 이제 와서는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라고 말씀드렸고 빠지더라도 그때는 사라도 말씀드렸고 지금은 조심하고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지난번 영상이에요. 그때 올렸던 내용에서는 기술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QSI 같은 거 한번 보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테슬라 악재도 있고 그랬었는데 테슬라는 연초 대비 80%가 올랐어요. 연초에 좀 빠졌을 때 기준으로 한 $10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날 $180를 쳤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80 갔으니까 80% 올라간 거 맞죠? 미쳤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율주행이랑 자동차랑 배터리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악재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QSI, 지난 영상 QSI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좀 많이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10,000원 근처에서 사서 20-30%를 목표로 보세요 그랬었는데 10,000원까지 정확하게 오진 않았고요. 그 근처에서 놀다가 금요일날 15% 급등이 나와서 이 정도면 좀 팔만한 가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더 가겠죠. 물론 더 갈 텐데 만약에 금요일날 파셨다면은 아주 잘하신 거다 말씀드리고 있고 더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실적도 양호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리오프닝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용평 리조트랑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이번 중국 춘절이 끝났어요. 이번에 중국 춘절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하게 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이 보복 소비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번 춘절은 좀 확실히 달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지금 잘 봐야 되는 테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쪽에서 현재 가장 잘 가는 건 항공주입니다. 왜냐면 항공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년 적자, 4년 적자 이런 회사들이 넘쳐났어요. 진에어 보실까요? 진에어 보시면 재무제표가 빨간색만 가득하죠? 지금 벌써 4년째 적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물론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가 코로나 이후로 첫 흑자 전환을 해서지고 저비용 항공사 LCC 중에서는 최초래요. 이렇게 이 항공사들이 요즘 잘 가는 이유가 정말 극한 상황에 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거의 회사 문 닫기 직전까지 갔다가 요즘 티웨이 항공이 날아가고 있죠. 티웨이 항공이 이 어마어마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 작년 11월 달 1,500원에서 지금 3,000원대에 넘게 왔으니까 거의 100% 정도 올랐어요.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주가 바닥이 예전에 코로나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었던. 그래서 지금 여행이랑 항공주들이 먼저 지금 치고 가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일단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고 관광객들 넘어오고 하니까 여행 항공주들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숙소에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돈을 어디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이제 어플이나 방송에서 추천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저는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여행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 5월 달부터는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럽죠.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해킹 시도한 것도 있었고, 또 좀 한중 관계가 좀 그래요. 껄끄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것 중국인이 넘어오니까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껄끄러운 상황인데, 한 5월 정도부터는 관광객이 넘어오고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더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리오프닝 쪽이 1월 달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 쪽이 원래 1월 달이 성수기인 게, 올해 같은 경우도 4일 정도, 토일 월화, 금요일까지 붙였으면 막 5일 정도 여기 짧게 휴가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여행객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들이 이제 좋은 게 당연한 거고, 오늘 인공지능 테마만큼 막 엄청 급등한 건 없었지만 리오프닝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정치 테마주를 저는 또 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가 잘 가는 시기는 보통 장이 안 좋을 때예요. 오늘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보통 정치인이 잘 가는데, 안철수 아저씨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원래 경쟁자들이 좀 많이 있었죠.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고, 현재 지금 김기현 아저씨도 있고, 안철수 아저씨도 있고, 유승민 아저씨도 있어요. 근데 유승민 아저씨는 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테마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안철수 아저씨가 지지율 쪽에서는 좀 높게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테마가 좀 가고 있는데, 요즘은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안랩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죽지 않았어요. 분위기 괜찮아요, 안랩이.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되고,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챗봇이 또 보안이랑 연결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은 단타로밖에 지금 대응할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쪽 테마들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픈 베이스. 이거는 분명히 더 갈 겁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한 방에 좀 덜 나와가지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철수 하면 원래 써니전자죠. 써니전자도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한 번은 더 나올 거예요, 시세가. 3월까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이쪽은 보통 지수가 안 좋으면 가니까, 장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이런 게 좀 별로입니다. 이제 오늘처럼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할 거 없다, 그럴 때는 안철수 아저씨 또는 유승민 아저씨 테마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랑 5G는 많이 말씀드렸던 테마인데, 이쪽은 큰 한 방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 테슬라가 너무 잘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테마가 잡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별 내용은 없는, 좀 잔잔한, 과거에 뭐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런가 좀 신선함이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좀 신선하잖아요. 요즘에 챗봇이라는 게 좀 신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5G는 큰 한 방은 없어도 꾸준한 상승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 뭐 제대로 가는 종목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쪽은 이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이번 주에 전망하자면은 이런 테마들이 저는 잘 갈 것 같고, 그 우리 어플 많이 아시죠? 우리 주식 용어사전 어플에서 제가 아침마다 또 단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유엔젤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엔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 시가 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뭐 10% 이상, 12% 정도 급등이 나왔으니까 아침에 단타할 만한 구간들은 나왔는데, 이것도 인공지능 챗봇으로 가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아침에 어플 통해서 단기 준에 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제 어플의 종목들은 일주일에 한 뭐 서너 번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오늘 이제 뭐 나오나, 아침에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보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망할 만한 종목은 또 안 드리니까요. 최근에 지난주 27일 날 드렸던 게 이제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MS 오토텍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뭐 미쳤어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한참 더 가야죠.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수익 구간이 있긴 있었는데 더 갈 거니까 이런 거 이제 한번 드렸었고, 그때는 저도 조금 이제 안전한 거 드리자고 드렸던 거 썼고, 26일 날에 소니드는 제 가격을 잘못 드려가지고 이거는 아마 제 실수로 잘못 올렸어요. 근데 소니드도 뭐 나쁘진 않아요. 좀 조정받고 있긴 한데, 이거는 가격을 잘못 드려가지고 아마 그때 못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근데 물론 오늘 매수가 오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수익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종목은 아침에 장 전에 또 올려드리니까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이제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는 하락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 테마 좋아요. 좋은데 예전에 저는 인공지능 테마를 한 달에 2달 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미리 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선취할 만한 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종목 하나 드리고 갈 텐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예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 중에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투세븐은 좀 재료가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저출산 테마잖아요. 그죠? 주가는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올랐다가 약간 눌리고 있는 중인데, 월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예전에 거의 코로나 때만큼 코로나 때 저점이잖아요. 그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데, 제로투세븐을 보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재료는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보복 소비로 갈 가능성이 커요. 보복 소비. 중국이 3년 만에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돈들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제로투세븐이 그 작년 광군제에서 엄청 실적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실적 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로 제로투세븐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유보 통합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영유아 때부터 유치원까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용어도 만들 것이고, 2025년도부터 새로운 체계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관련주들이 살짝 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조금. 아직 뭐 큰 상승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로투세븐이 어린이 뭐 그 의류부터 해서 애기들 먹는 거, 또 화장품 이런 것들까지 지금 진출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정부 유보통합 수혜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로투세븐 뭐 딴 거 몰라도 실적 하나만 보고 가셔도 돼요. 지금 작년 실적이 여기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별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27억 원이 나왔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는, 근데 4분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4분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11월 11일 광군제 때 대박을 쳤기 때문에 실적은 무조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4분기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미 1, 2, 3분기만 숫자 더해도 얼마 나오죠? 3분기 때 좀 잘 나왔죠? 합해서 45 더하기 8하면은 한 50억 이상 실적이 나온 상태예요. 그럼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머물러 있을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8,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한 9,000원 정도, 9,000원 초 한 10% 정도 목표로 10에서 한 15% 정도 면 어떨까? 그리고 한 7,500원 밑으로 깨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 잡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는 약간 스윙 테마, 스윙 종목 위주로 드릴 거예요. 완전 단타는 우리 어플이나 저희 방송 통해서 드릴 거고, 약간 스윙 종목들은 유튜브로 나올 거니까 이 종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QSI 드렸던 것처럼 또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익 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더 좋은 종목 들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어플 우리 주식 용어 사전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